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보미 전남 광진군 의장을 만나서 의정 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CM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 말 전해주시죠. 네, CM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진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장 김보미입니다. CMB 단박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저희 강진군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전국 최연소 여성 기초의회 의장이 되셨는데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전국 최연소라는 그런 타이틀 자체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큰 명예이자 영광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제가 또 여성과 청년을 대표한다는 그런 생각에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또 제대로 일해야 앞으로 청년 세대와 여성분들에게 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정치 참여를 제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기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대 강진군 의회 의원들의 정당 소속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제9대 강진군 의회는요, 더불어민주당 7분, 또 무소속 1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3분의 초선 의원님, 또 5분의 재선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30대, 40대, 또 50대, 또 60대 이상 등 정말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네. 좀 이렇게 고루 섞여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됐습니다. 구대 광진군 의회의 그동안 활동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의회는 초선 의원님들의 패기와 또 재선 의원님들의 관록이 조화를 이뤄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해 본예산 심사를 통해서는 역대 최고 금요인 그런 2.25%를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 처리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또 역대 최다인 195건을 이렇게 시정 요구하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수치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또 본예산 심사의 경우에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나 사업 대상의 형평성 등의 그런 좀 자체심의 기준을 세우고 네.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서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네, 더불어서 민생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으로 풀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육아양육 수당 지원 조례나 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또 빈집 활용에 관한 조례 등등 정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강진군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강진 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촉구안이나 또 쌀값 안정을 위한 의무적인 시장 경리제 도입 촉구안, 또 강진만 폐류 감소에 대한 보상금 신속 지급 촉구안 등 네, 정말 국민의 그런 염원이 담긴 지역의 현안들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나 또 이렇게 도청 직접 방문해서 또 해당 부처나 저희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국회의원님들 면담해서 또 함께 그런 좀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기도 하는 등의 저희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강진군 의회는 연간 회기 일정을 연장하고 또 의사 일정을 재배치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좀 관례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온 연간 회기 일정을 조정한 것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봉사하고자 하는 저희 의원님들의 그런 고민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회의 기간을 연장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그렇게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던 그런 비중 있는 의사 일정들을 상반기로 이렇게 분산 배치했는데요. 또, 군정 운영의 그런 방향을 바로 잡고 또 국민의 의견을 하반기 군정 운영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더불어서 또 의사 일정 분산 배치로 의원님들이 또 의정활동 각 분야에서 더욱더 집중하고 이렇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강진군 의회는 조례를 연구하고 정비하는 관련 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조례가 아주 중요하죠. 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으로서 또 우리 주민과의 생활과도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구 정비연구회를 구성 운영해서 또 그런 강진군의 그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사전 연구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올해에는 또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불필요한 조례나 뭐 상위법 개정으로 또 부합되지 않거나 뭐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이렇게 야기하는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의회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의회가 제 역할을 이렇게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개별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정원 전 JTBC 앵커님을 초청해서 스피치 교육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챗GPT 교육도 이렇게 하는 등 맞춤형 교육에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지원관도 이렇게 2명을 충원했습니다. 또 올해로 1명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 그리고 전문 인력 충원으로 예산 결산 심사나 조례안 입안 또 행정 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대한 그런 견제와 감시 기능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강진에는 3분의 도의원님이 계신데요. 네. 차영수, 김중, 전서현 의원님 계신데 도의원님과 강진군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도군도군 신강진 공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해주신 선출직 일꾼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서 오로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취지에서 결성된 그 연구 모임인데요. 의원 개별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군의회와 도의회 간의 그런 공조 체계를 견고히 이렇게 구축해서 강진군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또 공동 대응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전남도청에 관계 부서를 이렇게 함께 방문해서 세계 도자기 엑스포 유치나 또 강진 K-팝 유치, 또 강진 마량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등 정말 저희 군의 그런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평소 군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네, 민의를 반영한 대의 정치는 가장 기본이자 첫걸음이 바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뵙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또 개원 직후에는 경찰서나 교육청 등등 관내 기관단체와 언론사, 또 복지회관, 또 경로당 등 이렇게 방문해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또 육아양육 수당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농번기를 앞두고 우리 농업인분들의 애로사항과 농업 정책에 대한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이 이렇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그런 SNS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소통에 아주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주요 현안 사업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더불어서 경기 불안까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강진군 육아양육 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전액 지역화폐인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함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함께 또 관광과 소비가 살아나는 추세이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되면서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와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 농업분들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관광객분들과 소비자들을 강진으로 많이 유입시키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 소멸 위기는 강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공통된 문제이죠. 저희 강진군도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이렇게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위기는 또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자 거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서는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네, 노두서 부모님 대표 발의로 강진군 육아양육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저희 강진군은 지금 전남 최초이자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육아양육 수당을 지원 중에 있는데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그런 아동들을 그 84개월간 월 60만 원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정지원을 통해서는 기존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또 아이 수나 그런 소득 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고 집행부에서 또 즉각 이렇게 반영해서 올해부터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임시회를 통해서는 이제 부족한 어린이 그런 놀이시설 확충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또 대정부 건의안 등을 채택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청년 정책이 중요하겠죠. 의회에서 진행 중인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인구 증가에 효과를 거둔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강진군만 보더라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지만 전국 최대의 규모의 육아양육 수당 지원 정책과 또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정책 등등 정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보조해주는 개념에서 그렇게 벗어나서 좀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인 정책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일례로 저희 2021년도 보도자료를 또 보면 또 2020년도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해 봤는데요. 월 평균 소득은 432만 원이고 휴직 급여가 대략 130만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고작 3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과 또 저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부터 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와 같은 그런 파격적인 직원 후생 복지 정책을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또 아울러서 청년 정책이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제 주거와 일자리로 이렇게 정책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는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도 이렇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의 대다수가 이제 농촌 대다수 지역에 앞다투어서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적 삶은 근거리에서 일, 생활, 놀이를 이렇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 확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권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 문화가 또 청년을 유치하고 농업과 연결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선결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강진군도 네. 영랑생가, 다산초당, 또 병영성, 청자촌, 가우도, 마량항 등등 정말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풍부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또 상권 중심 점포를 유치하고 또 도심의 빈 공간을 채울 콘텐츠 창작자들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또 이주자들이 또 지역 내 적재적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그렇게 자원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커넥터 분들 역할을 하실 분들을 양성해서 좀 로컬 콘텐츠 타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또 앞으로는 또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포인트가 정주 인구 늘리기에서 최근에는 생활 인구나 또 관계 인구를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관계 인구 중에서도 저는 특히 청년층을 타깃으로 잡고 또 참신한 프로그램이나 또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저희 군이 타 지역보다 오히려 이렇게 선점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지자체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게 현실인데요. 저는 그만큼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또 드리고자 하는 게 지자체 위원회 구성 조례에 또 청년을 일정 비율 이렇게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뭐 청년 분야만 아니라 또 교육, 뭐 취업, 결혼, 양육 등등 그런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에 우리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전국 최초의 여성 의장님으로서 청년 정책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강진군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만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길목이자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리장성을 하루아침에 쌓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일이 시작이 제일 중요하듯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과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2.0 시대에 발맞춰 주민자치, 주민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높아진 지방의회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 개원한 제9대 강진군 의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의회가 훗날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의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의회는 진정한 기능과 해야만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테말라의 전통 풍습에서 유래된 걱정 인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기 전에 떠오르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이 인형에게 걱정을 이야기하고 또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걱정 인형이 걱정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회도 국민 여러분께 걱정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겨운 삶의 무게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국민 여러분들께 힘과 위안이 되고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훗날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